조선 독립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외국인 영웅 어니스트 베델.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조선을 위해 싸우게 되었을까요? 나는 브리스틀에서 태어나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업에 종사했다. 조선을 처음 본 건 특파원으로 들어온 1904년 3월. 러일 전쟁의 전선을 취재하던 내 눈에 전쟁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들어왔다. 전염병에 쓰러진 조선의 백성들, 일본군의 야만적 행위, 이를 덮는 침묵의 언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침묵을 깰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게 내가 되어야 한다. 1904년 7월 18일 나는 양기탁 선생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국한문과 영문판으로 시작해 나중엔 순한글판까지 발행했다. 일본 검열을 피해가며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고발했고 국채보상운동에 불을 지폈으며 의병들의 외침을 담아냈다. 조선의 백성들이 한 손에 신문을 쥐고 눈시울을 붉힐 때 나는 확신했다. 진실을 밝히는 펜은 총보다 강하다. 1908년 5월 약 13,256부로 조선 최고의 신문이 되었지만 그만큼 일본의 감시는 집요해졌다. 그들은 나를 선동가라 불렀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나는 영국 영사관 법정에 섰다. 공공질서 방해, 집행유예 6개월. 1908년 다시 선동죄로 기소, 3주 감금, 그리고 상하이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 누운 밤 문득 스쳐간 건 조선 백성들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자유로웠다. 상해 감옥의 혹독한 환경으로 출소 후 나는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닌 내가 선택한 이 땅에서 생을 마칠 각오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은 나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대한매일신보를 동료 만함에게 넘긴 뒤 결국 이듬해인 1909년 서울 조선의 심장부에서 나는 숨을 멈추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나는 양기탁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 조선은 이제 나의 고국이었다. 조선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고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애통했다고 전해집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된 그의 장례식에는 양기탁을 비롯한 많은 조선인들이 참석해 깊이 애도했고 그의 묘비에는 장지연이 지은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열혈을 뿜고 주먹을 휘둘러서 2천만 민중의 의기를 고무하며 목숨과 운명을 걸어놓고 싸우기를 여섯해 드높도다 그 기계여 귀하도다 그 마음씨여. 1910년 블라디보스톡 교포부터 하와이 국민회까지 성금을 보내 그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펜이 지키려 했던 대한매일신보는 그가 떠난 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어 대한이라는 이름을 떼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로 변질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쏘아올린 진실의 외침은 신채호, 박은식 같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침묵 대신 외침으로, 두려움 대신 진실로 조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외국인 언론이 국적은 달랐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이 땅 위에 있었죠. 그런 그의 마음이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니스트 베델 그의 이름을 불러 함께 기억해주세요. 구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니스트 베델의 마지막 이야기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